서기 96년 로마 제국의 역사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하고 그 뒤를 이은 이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인물이었다. 그는 장군도 아니었고 군대의 지지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바로 마르쿠스 코케이우스 네르바. 원로원 출신의 정치가로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을 지녔던 그는 로마 제국 내에서 잊혀져가던 공화정의 전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며 오랜 폭정에 지친 로마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네르바는 단순히 짧은 재위 기간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그가 이뤄낸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양자 계승제를 도입하고 트라야누스를 후계자로 선택한 데 있다. 이 역사적 전환이 있었기에 이후 로마 제국은 약 한 세기에 걸쳐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 즉 오현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안토니누스 왕조로 이어지는 이 황금기는 네르바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틀 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된다. 즉, 네르바는 직접적인 창건자는 아닐지라도 안토니누스 왕조의 서막을 연 정신적 시조로서 후대 로마의 정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후계자들이 보여준 정치적 안정성과 제국 행정의 개혁은 네르바의 정치 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마 제국의 체계적 황제 선출이라는 이상은 군사 쿠데타와 세습이 난무했던 로마의 역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실험이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네르바는 종종 제국의 균형추를 되찾은 황제라 불리며 안토니누스 왕조의 성공적인 출발을 가능케 한 인물로 회자된다. 이 글에서는 네르바의 정치적 배경과 즉위 과정, 그리고 그가 남긴 정치 유산이 어떻게 안토니누스 왕조와 연결되는지를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네르바라는 이름은 때때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회자된다. 도미티아누스의 폭정이 막을 내린 직후 원로원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정치가였던 네르바를 황제로 추대하였다. 그의 즉위는 일견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로마 정치사에 있어 깊은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안토니누스 왕조의 기반이 되는 양자 계승제는 바로 이 네르바의 결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네르바는 기원전 30년 이후 출생한 로마 황제 중 첫 번째로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닌 황제로 기록된다. 그의 정치 경력은 주로 원로원과 행정관료직에서 쌓아온 것이며 병사 출신이거나 군대를 기반으로 한 힘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배경은 네르바가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로마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재위 기간은 단 16개월에 불과했고 군사적 기반이 약했던 그는 군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실제로 프라이토리안이 친위대는 네르바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는 반란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네르바는 당시 게르마니아 총독이자 유능한 장군인 트라야누스를 양자로 삼고 후계자로 임명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 이상의 선택이었고 로마 제국의 정치 문화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라야누스의 즉위는 안토니누스 왕조로 이어지는 오현제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이었다. 네르바가 택한 양자 계승제는 이후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로 이어지는 정치적 연속성과 안정성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였다. 이들은 모두 피로 맺어진 황족이 아닌 자질과 정치적 합의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였다. 네르바의 통치 방식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정신적 유산이 되었고 특히 공익에 기초한 정치와 원로원과의 조화로운 협력이라는 점에서 깊은 영향을 끼쳤다. 역사학자 앤서니 버빌리오 박사는 로마의 정통성과 양자 제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네르바가 양자 계승제를 도입함으로써 로마는 군사력에 의존하던 황제 선출 구조에서 보다 제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이 점에서 네르바는 단순히 혼란기의 과도기적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실현한 개혁자였다. 특히 안토니누스 왕조의 황제들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네르바가 구축한 합리적 통치와 관용의 철학을 계승하였다. 트라야누스는 영토를 확장하며 군사적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원로원과의 협치를 중요시했으며 하드리아누스는 내정을 강화하며 중앙집권 체제를 다졌고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평화로운 치세를 유지하며 법제 개혁에 집중하였다. 이 모든 기반은 선정 가능한 황제라는 원칙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또한 안토니누스 왕조는 네르바의 선례에 따라 혈연이 아닌 능력과 신망을 기준으로 후계자를 선택하였다. 하드리아누스는 안토니누스 피우스를, 그는 다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후계자로 삼았다. 이 같은 정치적 전통은 로마 제국을 약 84년간 유례없는 안정기로 이끌었고 후대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가장 행복한 인류의 시대라 칭한 이유이기도 하다.
네르바의 영향력은 단지 황제의 선택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재위 기간 중 추진된 조세 개혁과 농지 분배, 빈민 구제를 위한 구호 정책은 이후 로마 행정의 표준이 되었으며 지방 총독에게 행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 역시 제국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의 인프라 개발 정책 도로망, 수로, 목욕탕 등 역시 네르바 시대의 재정 안정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네르바는 원로원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원로원 의원들에게 재산을 반환하고 부당하게 몰수된 귀족들의 재산을 복권시키는 등 도미티아누스의 그림자를 씻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원로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황제권력의 균형을 잡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 정치 문화는 안토니누스 왕조 전반에 걸쳐 계승되었고 제국 내 정치적 긴장을 현저히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네르바는 로마 제국 역사상 매우 짧은 통치를 했지만 그가 심은 정치적 씨앗은 안토니누스 왕조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였다. 그는 군사적 힘이 아닌 정치적 지혜로 제국을 이끌었고 후계자 선택에 있어 능력 중심의 철학을 실현했다. 그가 없었다면 오현재 시대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안토니누스 왕조의 모든 찬란함은 실은 네르바라는 조용한 개혁자가 이끈 근본적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네르바의 이름은 로마 제국 역사 속에서 그다지 화려하게 조명되지 않는다. 그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 것도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한 리더십 속에 진정한 개혁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네르바는 혼란과 폭정으로 얼룩진 시대를 끝내고 로마 제국의 정치 구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인물이었다. 특히 후계자 선정을 군사 쿠데타나 황족의 세습이 아닌 능력과 신망을 바탕으로 진행한 그의 결정은 로마 역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전환점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트라야누스는 제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고 트라야누스가 없었다면 안토니누스 왕조의 찬란한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안토니누스 왕조는 네르바의 유산을 충실히 계승했다. 황제들의 공공복지 정책, 원로원과의 협력, 행정적 합리성은 모두 네르바가 제시한 틀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처럼 네르바는 짧은 통치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지속될 로마 제국의 안정기를 위한 토대를 닦았다. 그가 선택한 양자 계승이라는 정치 모델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황제 선출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인류 정치사 전반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남는다. 로마를 다시 일으킨 그 조용한 혁신의 시작점, 네르바? 그가 남긴 교훈은 오늘날의 정치에도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장 강한 지도자는 힘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그는 신뢰로 통치한다. 네르바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였다.